나오면 진짜 기억해요. 난 진짜 은퇴할 거야. 왜냐면 이런 고전 소설에 말도 안 되는 설화 같은 걸 낸다고? 그럼 내가 수능 출제하는 사람을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그럼 나 같은 사람 강의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난 진짜로 은퇴할 생각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면 그냥 어차피 이런 거 그냥 하지 마. 별표 없지? 안 해도 되긴 돼. 근데 제목이 뭐냐면 제목의 뜻을 알아놓으면 이걸 읽고 나잖아? 제목만 봐도 내용이 더 잘 생각나. 그래서 제목의 뜻은 해놓는 게 좋아. 채생기우 뭐냐면 채생이라는 사람이 알잖아. 김생, 박생, 이생 알지? 그 채생이라는 인물이 기우 기자가 뭐야? 기이한 우가 뭐야? 만남. 그래서 너네들이 별표가 없는 건 아유 심심한데 한번 보자. 또 어떤 학생이 이러더라고. 선생님 저는 고전소설이 너무 약해서 그 학원 교재에 있는 그 줄거리 다 읽었다고. 그래서 팍팍팍 읽으면서 거의 다 읽었대. 그랬더니 고전소설이 확실히 편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네들도 지금 내가 말한 별표 없는 것까지 전체라 그랬잖아. 해봤자 18페이지잖아. 그지? 고전 시가가 많지 사실은 별로 안 많아. 이거 한 번 읽는데 한 30분이면 다 읽어. 근데 그 30분마저 아까우면 어떻게 하라고? 별표만은 맨날 읽어봐. 별표. 내 말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왜 채생의 기이한 만남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선생님 이런 거 저도 하고 싶어. 이런 표시는 할 필요 없어. 왜? 이건 내가 너네들 강의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다 공부를 해놔야 너네들한테 강의할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읽으면서 내가 편하게 읽으려고 표시한 거니까 너희들도 읽으면서 니네가 표시하면 돼. 알았죠? 좋습니다. 자, 숙향전이 처음으로 나올 만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EBS를 보고 문제를 풀었더니 EBS 강사들이 이 작품 좀 중요시하는데 특히 EBS에서 숙향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실세계와 초월세계의 교섭. 즉 현실세계랑 초월세계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내용을 EBS에서 강조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줄거리만 해놨다가 EBS 공부하다가 EBS에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현실세계의 할미가 어린 숙향을 도와주고 보살피는데 그 현실세계 숙향이 초월세계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숙향과 이생이 혼례를 올리는 건 다 현실세계잖아. 그지? 그 다음에 모친의 꿈속에 숙향의 넋이 나타나거나 사령의 팔에 파랑새가 앉아 매질을 방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초월세계가 현실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리고 자 천상계의 얼궁항아가 마고선녀. 야 이거 마고선녀 비춰봐. 이 마고선녀가 이 할매라고. 그러니까 초월세계의 선녀가 현실세계의 할미로서 숙향을 돕고 있어. 알았지? 그 다음에 초월세계 인물들이 현실세계 숙향을 자꾸 알아차리고 도와주고. 알았어? 그 다음에 현실세계 결혼식에 신선들이 참석을 해. 알았지? 그 다음에 신이한 능력을 발휘해. 그래서 자꾸 숙향을 자꾸 도와줘. 조력자. 알았지? 자, 요런 게 EBS에서 중요시하고, 자, 나머지 이거는 이제 너희들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줄거리는 진짜 니네가 읽어주는 거야. 이거 내가 생각해봤고. 자, 그 대신 특히, 자, 여기다가 요거 하나만 표시해줘. 천상에서 노는 꿈을 꿨다 그러잖아. 요 부분. 요때 천상,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통 적강소설이라 그래. 적강이 뭐냐? 적소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강자라가 뭐야? 하강. 그러니까 유배지로 하강한다 해서 적강소설이야. 그래서 이게 수학 능력시험, 평가원 시험에도 이 단어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단어가 적강의 의미를 갖고 이렇게 나와도 너네들가 이 단어는 알아야 돼. 적강소설. 즉 천상에 있는 애가 지상으로 유배 온 얘기. 자 됐죠? 꼭 좀 읽어라 제방. 그리고 선생님이 봤을 땐 이번에 숙향전이 나오면 요 부분이 중요해. 왜냐면 요 부분은 EBS에서도 건드리고 다른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다 건드렸어. 나는 그런 것까지 마치는데
사설을 내가 계속 다 특강 때나 이런 걸 많이 풀어봤잖니 다. 풀어보는데 요 내용은 많은데 요 내용이 조금 더 이번 올해 사설은 좀 덜 다루더라고. 자, 봐봐. 이상서 동그라미 치고 이상서는 이선의 부친이야. 요 이선이 이생인데 얘들아 여기 이선 동그라미 쳐봐. 숙향과 가연 밑에 쳐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면 가연이 뭐야? 지금 인연을 맺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보통은 빌런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의 빌런은 아버지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선의 아버지가 김전동을 얘가 누구야? 숙향의 아버지한테 시켜서 숙향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아주 독특한 내용이라고. 알았어? 그래서 김전이 딸인 줄도 모르고 매를 치라고 하니까 형의 팔이 막 움직이지 않아. 이게 다 뭐야? 하늘이 돕는 거예요. 다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숙향을 벌하려고 하지만 할미가 신이한 술법으로 숙향을 줘. 이런 걸 뭐라 그래? 전기성. 알았어? 초월 세계가 관여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은 숙향을 죽이기로 결정한 날 장씨가 누구야? 김전의 부인, 즉 숙향의 엄마란 말이야. 숙향의 꿈을 꿔, 얘도. 알았어? 근데 아무리 봐도 어릴 때 잃어버린 3살 때 잃어버린 딸과 비슷하거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하고 죽이질 못해. 그러자 이상서가 지금 뭐야? 죽여야 되는데 못하니까 얘를 전출시켜버리고 다른 태수를 부임시켜. 그래서 이선의 숙모. 알았어? 이선의 숙모가 뭐야? 이상서의 누나야, 누나. 친척 누나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상서에게 야! 내가 허락했어! 하고 전말을 알고. 알았지? 자, 이제 맨날 도와주던 할미가 세상을 떠난 후 숙향은 또 불량배의 핍박을 겨우 묘면하고 자살하려고 해. 근데 막 통곡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숙향을 데려와서 그 비범함을 알아봐. 그래서 결국은 허락해. 요게 이제 숙향전의 마지막 부분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있어. 황태우를 위해 복례산에 선약을 구해온 이후 이제 얘는 초왕이 돼. 이선은 숙향과 이제 성계로 돌아가. 왜? 적강이니. 자, 그렇지? 요 장면 숙향전. 자, 아까 별 없는 건 시간 많을 때 읽으라 그랬고 별 있는 거는 꼭 자주 읽으라 그랬잖아. 특히 숙향전 읽을 때 여기 좀 자주 읽어서 익숙해지길 바래. 알았지? 자주 읽다 보면 익숙해져. 외우는 거 아니다. 자, 정진사전이야. 자, 정진사전은 요 장면이 딱 뭐야? EBS에서 나오는 줄거리야.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하더란 말이야. 알았어? 자, 봐. 정진사는 2명, 아들, 딸이 있거든? 근데 재밌는 게 이웃에는 박공, 채공의 각각 딸이 있어. 그럼 얘들아, 박공의 딸은 박소조고 채공의 딸은 채소조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딸들이 정진사의 딸 규봉을 초대해. 규봉이 딸이야. 근데 규봉 대신에 창인이 여장을 하고 놀다가 막 같이 막 낄낄낄 대고 놀았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옛날엔 그럼 뭐야? 전 나쁜 새끼. 근데 우리 같으면 지금 나쁜 새끼 그러는데 옛날엔 뭐야? 쟤랑 놀았으니까 인연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봐봐. 어디 갔어? 자, 기이한 인연이라고 하면 혼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창이는 이제 이조판서도 되고 정판서는 어사로 갔다가 자 이제 요게 위기야. 또 일지라는 첨을 삼아. 근데 그 일지는 차도라고 눈이 맞아서 재물 차지하기 위해서 봐봐 채소조와 박소조를 모함하지. 이후 정판서가 돌아와 해결해. 그러니까 이렇게만 읽으면 그죠? 이렇게 이게 별 2개가 없었다면 이걸로 끝내고 야 이것만 해. 그런데 별 2개야. 내가 봤을 땐 작품성도 좀 있어. 출제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좀 더 너네들한테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더 갖고 왔어. 다른 데서. 자, 먼저 결연담부터 봐. 이 얘기는 아까 기억나지? 여장을 하고 와서 했잖아. 근데 EBS에 없는 절대 봐봐. 보통 EBS에서 나오면 그 장면하고 아닌 장면이 또 같이 나오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쓰는 거야. 자, 규봉이 아까 딸이었잖아. 규봉과 김강철이 결혼하거든? 혼인하거든? 근데 이게 재밌어. 박소조의 청으로. 아까 박소조가 누구였어? 여기에. 여기 박소조 있잖아. 2소조 중에. 요게 박소조, 채소조잖아. 그러니까 한번 속아서 쟤랑 결혼했지. 근데 사실 속아서 결혼했으니까 좋은 거지만 좀 생각해보니까 좀
니네들 용어로 빡 돌아. 아이씨 저 새끼가 우리 속였어? 그래서 이번에는 뭐야? 박소조가 강철을 속여서 강철한테 여장해서 규경하고 막 놀게 해. 그리고 둘이 결혼시켜. 서로 나쁜 적은 아니야. 아 재밌지? 너네가 이런 걸 하나라도 더 안 사람이 그날 가서 이거 나왔을 때 이기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용을 찾아봤더니 얘네들이 쌍둥이 남매였어. 그러니까 누구랑? 창인이하고 그 다음에 저기 쌍둥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장을 해도 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뭐 이런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장 사건이 추가로 제시하는 거 복수를 위해서 요 얘기 하나 기억해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너희도 알다시피 박소조랑 최소조가 아까 모함을 받잖아. 그 위기가 올 거 아니니, 그지? 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 얘를 돕는 애들이 차돌이랑 봉돌이거든. 그러니까 일지는 돌돌이가 도와. 알았지? 그런데 박소조, 최소조는 신령님이 도와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일지가 박소조의 아들을 죽이고 최소조에게 덮어씌우려 해. 그러자 금강상 신령이 준 약을 먹고 금석이 자 박소조의 아들이 금석이겠지. 살아나. 그 다음에 일지와 차돌이 모의하여 박소조를 이번에는 납치하려고 하니까 또 도와서 납치를 막 도와준다. 시부모에 대한 효와 남편에 대한 열을 지킨 인물인 박씨와 최씨를 통해 유교적 가정률을 추구한다. 자 어때? 그냥 EBS에 있는 딸랑 요거보단 이렇게 합쳐지니까 전체 수도가 좀 들어오지 않니? 알았지? 요게 정진사전이야. 요거 반복해서 읽어놔야 된다. 자 다음 강도 몽위로 봐봐 없잖아. 자 그래도 제목 뜻을 알아보면 여기서 강도는 강화도를 강도라고 부를 수 있는. 알았어? 몽유록이 뭐야? 꿈에서 노는 기록이거든.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꿈꾼 경험이야. 그러니까 꿈을 꿔서 강화도에 간 경험이라는 뜻이야. 이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전체적으로 해도 필요 없어. 얘만 한 번씩 읽어줘. 알았어? 그러니까 왜냐면 몽유록 구조가 현실, 꿈, 현실이잖아. 현실에서는 자 청허선사 동그라미. 청허선사가 병자호란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강화도로 와. 강화도로 온 거야. 이게 공간이야. 그지? 그런데 꿈을 꿨더니 죽은 여인들이 자 강화도에 죽은 여인들이 등장하여 각자의 사연을 토로하고 청허선사가 엿듣는 얘기야. 그러니까 죽은 여인들이니까 뭐야? 1, 2, 3 막 나와서 우리 남편이 나빠요. 뭐 자식이 나빠요.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외울 순 없잖아. 이런 틀의 내용이라는 것만 알면 지금 여기는 이 여자가 지금 자기 사연 얘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 이 여자가 이 사연을 이렇게만 읽어내면 되니까 요거만 읽으면 되는 거야. 구조가 끝나는 거야. 잘 알았죠? 자 뒤에 건 뭐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야? 별이 없는 건 시간 날 때 있는 거고. 알았죠? 자 선생님이 유일하게 별 3개를 했어. 난 치사하게 막 여러 개 안 찍어. 하나야 딱. 난 솔직히 이거 하나만 찍고 싶거든. 그래서 이거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고 싶은데 솔직히 이거 하나 딱 찍어 안 나오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2개짜리 몇 개 해놓은 것 뿐이야. 뒤를 다 봐. 별 3개는 딱 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난 치사하게 딱 얘 나오면 봤니? 이런 거 안 나오면 할 수 없지 이렇게. 근데 이제 다 읽으라고는 했다 나는.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 알았어? 그래서 별 전체 줄거리를 내가 아예 다 워딩 작업을 한 거야. 내가 다 작업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 자, 잘 봐. 일단 옥소전에 자 몇 개, 다 읽을 시간 없고 흐름만 잡아주시니까 잘 봐. 이춘백이 신라 시대 사람이야. 그런데 얘가 옥퉁소 소리를 따라하는데 옥퉁소가 뭐냐면 옥으로 만든 퉁소거든. 그걸 줄여서 옥소야. 그러니까 뜻은 뭐야? 옥소전이니까 옥으로 만든 필이라는 뜻이야. 됐어? 근데 그때 선관을 만나거든. 보통 선사는 신선관리라고 해서 신선, 즉 하늘 신부는 뿐이야. 알았어? 선관이란 말 진짜 많이 나오지. 선관은 본디 천상 사람이라고 알려줘. 즉 이것도 봐. 적강소소림을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반. 여기서 이 옥퉁소 이름이 강릉추월이야. 얘 이름이야. 이 옥소 이름이 강릉추월이야. 그러니까 너네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이걸 전해주기 위해 왔다. 그러면서 부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이 소설의 특징은 옥퉁소가 옥소고 옥소가 강릉추월이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스토리로 만들어진 게 강릉 추월전이라는 소설이 따로 있어. 근데 내용이 이름만 몇 명 다르지 다 똑같아. 완전 똑같아. 그래서 강릉 추월전 또는 옥소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필사본 글로 옮기면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이름만 몇 명 바꿔놓은 거야. 내용은 구조가 완전 똑같아. 됐지? 자, 두 번째는 춘백과 채랑의 사랑 얘기야. 됐지? 자, 세 번째. 여기서 수적이라는 말은 해적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돼. 알았어? 요때 빌런이 누구야? 장수백, 어천수야. 요때 강릉 추월전이? 강릉 추월전에 가면 장수백은 그대로인데 어천수가 여천추로 이름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 오와 여천추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어? 혹시 강릉 추월전이 나올까봐 이름을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야. 알았지? 그래서 장수백과 어천수 빌런. 자, 마이너스 빌런 동그라미 해줘. 이놈들이 최악의 빌런이야. 그리고 여승이 조력자야. 그러니까 장수백과 어천수 때문에 처처의 위기가 오거든. 근데 여승이 도와서 알았어? 결국 누가? 채란하고 출랑은 여승이 돼. 근데 춘백이 아이를 가지고 있었거든. 거기서 아이를 낳은 게 이윤학이야. 그러니까 이윤학이 그죠? 이춘백의 주인공 쌍두마차야. 이윤학. 근데 이 이윤학은 누가? 서령국이 양자로 해서 서령국의 아들로 잡아. 맞지? 요때 주봉전이라는, 자 참고해봐. 주봉전. 요 주봉전이 어디에 있다? EBS에 또 있어. 수능 완성해. 근데 이 주봉전이 너무 비싸. 주봉전은 주봉의 아들 해선이 있거든. 근데 장취경이라는 빌런이 있거든. 이 세 명의 구조가 똑같아. 어떻게 똑같냐면 요 주봉이 자 누구냐? 춘백. 얘가 춘백이고 얘가 이름도 해선이지. 얘가 이운학이야. 근데 강릉 추월전에서는 해선으로 나와. 주해선. 알았어? 그리고 장취경이 누구야? 저기 있는 장수백. 역할이 완전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EBS를 막 뒤지면서 야 이번에 왠지 옥소전이 땡긴다. 왜냐면 옥소전, 주봉전 내용이 되게 비슷하거든. 근데 강릉 추월전도 EBS에 설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딱 봤는데 그럼 주봉전과 야 옥소전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작품성이 있나? 옥소전이 훨씬 더 복잡하고 작품성이 있어. 그러면 보통 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다. 그래서 난 사실 고전을 보고 이거저거 따져보고 한 작품만 딱 고르라 그랬을 때 이거부터 골라놓고 나머지 이렇게 퍼져나가. 알았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게 나오면 대박이지 뭐. 전체 내용을 내가 작업까지 했는데. 알았지?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여기서 봐봐. 춘백은 자 이제 어떻게 했어? 위기 때 알았어? 배경도사를 만나서 배워. 이건 니네가 읽어. 자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해. 자 5번에 별표. 자 운학이 3살 되던 해 장수백에 납치를 당해. 알았어? 그래서 지 아들로 삼아. 알았어? 그러니까 아들로 삼을 때 이름은 뭘로 바뀌어? 아까 얘들아 여기서 운학에서 뭘로 바뀌어? 장혜룡으로 바뀐다는 거. 요거 조심해. 알았지? 장혜룡으로 바뀌는데 강릉 추월전에서 장혜선이라니까. 아까 주혜선 똑같잖아요. 이름 바뀌는 거 요거 체크해 놓자. 알았어? 그러니까 니네가 수술 나왔는데 운학이 아니야? 아니야. 장혜룡으로 나오는 애가 바로 운학이야. 이거 둘이 헷갈리지 않아. 그래서 지 아들로 삼아서 알았어? 그 애들 즉 뭐야? 아까 어천수 있었잖아. 어천수의 딸 어소조랑 혼인도 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 강릉초월 있잖아. 이거를 운학에게 줘. 왜? 뺏은 다음에. 알았지?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자 드디어 뭐가 됐어? 홍부인 즉 뭐야? 춘백의 어머니이자 운학한테는 할머니는 홍부인은 운학을 알아보지만 전혀 눈치를 못 채.
그래서 결국 홍부인은 춘백 이야기를 들려줘. 그제서야 첫 번째 춘백 의심을 해. 혹시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어사가 됐을 거 아니야. 수적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받아. 자 이제 명령 받으면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소탕에 나서지. 거기다가 뭐야? 자기 아빠인 줄 알았더니 아빠가 아니잖아. 알았어? 오히려 우리 아빠를 물론 죽진 않았지만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게 유명한데 와 전체 줄거리를 보니까 장난 아니야. 자 봐. 얘네 두 명은 도망갔잖아. 도망갔는데 알았어? 그 다음에 뭐 어서 좀 복잡해. 어서저도 끌려가고 여기 좀 보면 돼. 새로운 인물 낙랑공주가 여기 나와. 자 다음에 8번 봐. 여기 춘백은 자 그 죽음의 시련을 벗어난 춘백은 어떻게 돼 있어? 총나라의 승상이 돼 있어. 자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뭐 신라의 왕 이것도 읽어야 되고. 자 이제 운학과 송나라의 대장은 촉군. 자 이번에 운학이 총나라를 격파해. 그래서 뭐야? 얘들아 총나라군은 우연히 장수백과 어천수 도망간 놈들이잖아. 만나. 그래서 장수백과 어천수는 춘백을 알아보고 지난 일을 나 같으면 죽여버릴 것 같거든. 사과하고 힘을 합쳐서 송나라를 공격해. 이 바보 같은 놈이 지 원수랑 손잡고 지 아들을 공격해. 운학과 춘백은 서로 알아보지 못해. 알았어? 근데 운학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신양님을 지닌 강릉추어를 불어서 총나라 군사들의 사기를 꺾은 뒤 진격하는데 또 춘백이 막아내. 지 아버지가. 근데 이때 그냥 험하게 끝나. 이때 촉군을 공격한 운학을 알아봤어. 저 운학이면 내 아들이잖아. 물론 자기 아들은 아니지만 저 도둑놈. 알아보고 운학과의 관계를 밝혀. 이에 춘백은 운학이 자기 아들이고 옥소의 국주 또한 자신의 강릉추어일 것이라고 추측하여 이 사실을 초강에게 구해. 그러니까 초강은 부자강 야 아버지니까 쟤 빨리 항복시켜. 그랬더니 춘백이 저 아들의 저 실력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항복을 구했더니 항복하기로 결정. 알았지? 그러면서 자 이렇게 마지막 내용들이 끝나가고 있어. 됐지? 자 선생님이 열심히 읽어드린 이유는 이 작품 꼭 읽으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자, 줄거리만 잘 읽으면 돼. 옥소전이었습니다. 다음에 토천속. 이 천속이요. 자, 잘 봐. 옥소전은 뭐였어? 옥으로 된 필이지. 옥필이를 생각하면서 스토리를 생각해보라고. 몇 번 읽으면 그 생각이 나. 그러니까 제목의 뜻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주봉전 그러면 주봉이 뭐였더라? 이지만 옥소 그러면 풍소이기 때문에 기억나거든? 마찬가지로 제목이 중요해. 천수석에 천자가 무슨 천자냐면 샘천자, 샘. 그 다음에 수가 물수자야. 그래서 샘물이 돼. 천수는 샘물이야. 하늘이 아니라 샘물. 석자는 돌석자야. 그러면 샘물 더하기 돌이지. 알았어? 그러니까 샘물은 깨끗하지. 돌은 단단하지. 그래서 깨끗하고 단단하다 라는 뜻이야. 즉 뭐야? 이 작품의 주인공이 깨끗하고 단단하다 라는 뜻이야. 별 뜻은 없는 거야, 천수는. 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만 읽어줘. 이게 EBS에 나온 그대로거든. 한 번만 읽어봐야 돼. 눈으로. 한 30초면 읽을 수 있을 거야. 읽어보면 알겠지만 뭔 소리야 싶을 거야. 내가 보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자료를 더 찾아서 자 이제 잘 들어라. 천석. 내가 지금부터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 자 먼저 위강미. 위강미가 있는데 위씨인데 알았어? 그 밑에 위강희하고는 형제관계야. 형제 써봐. 그리고 위강미한테는 한씨, 이씨, 양씨 CCC가 있지. CCC. 너희도 알다시피 대학 가면 CC가 뭐야? 캠퍼스 커플 아니야? 그러니까 얘한테 커플들이야. CCC. 알았지? 근데 그 중에 이씨하고 나네가 위보형.
주인공이. 위보형. 알았어? 즉 위강미와 이씨의 셋째 아들이야. 그런데 요 양씨가 문제. 얘가 첫 번째 빌런이야. 빌런. 양씨. 얘가 얘를 시기해. 왜? 너무 능력 있고 잘하니까 얘가 뭐야? 어이구 이러다가 내 자식이 뭐 다 뺏기겠다 해서 얘를 시기해서 어떤 공격이 들어가냐? 얘를 박살내야겠다 해서 여기로 오는 거야. 즉 이초해가 있거든. 이초해가 얘가 음탕한 애야. 그래서 얘한테 위보형을 유혹하게 만들어. 알았지? 그리고 간옥지, 즉 간문추 아까 나왔잖아. 얘를 활용해서 얘는 탕자거든. 얘랑 인연 맺게 만들어. 누가? 이 빌런 1위. 그러니까 니네가 EBS 소설만 보면 마치 얘가 제일 나쁜 놈 같은데 얘가 제일 나쁜 얘야. 알았어? 그래서 간문추가 여기서 조카를 이용해서 간옥지를 얘를 뭐야 하게 하고 나왔잖아 스토리. 얘는 얘를 유혹하게 하지. 알았어? 자 요런 상태인데 근데 또 자 근데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둘이 이어졌잖아. 지금 아까 보니까 이어졌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창공주가 의종 임금의 딸이거든. 근데 동창공주는 플러스야. 자 해놔봐. 부마입니다. 부마. 그래서 결국 둘이 결혼해. 아이고. 자 여기까지 내가 말한 대로 쫓아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옛날 얘기 하나 듣는 거야. 내가. 됐지? 부마가 되니까 여기서 쫓겨나.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들의 시련인 거야. 서로경이 쫓겨나. 됐니? 자 쫓겨났지만 사원을 출산하거든. 사원이 누구야? 이거 봐. 아들이잖아. 알았어? 즉 사원을 출산해. 그랬더니 동창공주가 아이고 아들 낳네. 난 아들도 못 낳네 해서 동창공주가 도와서 복귀시켜줘. 이게 서로경의 시련과 해결이야. 됐니? 자 이제 일로 와서 자 이러자 이초해가 열받아.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자 이번에는 동창공주를 계략을 해서 죽여버려. 이게 죽음이야. 죽여. 아 미안해. 요 죽음 대신 이거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의종이 얘를 총애해. 이놈의 새끼가 동창공주를 얘한테 결혼시키고 얘한테 속아가지고 얘를 총애해. 그러니까 얘를 총애하니까 얘 그걸 이용해서 지 딸을 죽여. 엄청나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들아 자 여기까지 내용 다 보니까 지금 누가 제일 위험해졌니? 이렇게 동창공주도 죽었어. 그럼 다시 이쪽 집안이 위험해졌잖아. 그치? 그랬을 때 한마디로 사원을 드디어 죽이려고 그래. 이제 이번에는 얘 대신 이제 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양씨의 살해 위협 뭐 이초해랑 뭐 다 공격을 하지. 그러자 사원이 이 극용의 양자가 돼.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서 난을 진압해. 둘이 힘을 합쳐서 난을 진압하고 간옥지와 이초해를 아웃시켜. 아 이제 얘 그러니까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인물이 얘야. 사원. 아들 이름 신기하지. 사원. 무슨 사원이겠어 그러면 이름이 저기니까 위사원. 위사원은 알았지? 난을 진압하고 간옥지와 이초해를 아웃시켜. 그리고 명종으로 추대돼. 즉 황제가 된다. 왕이. 그리고 복성이 아들이거든. 대를 이용. 그럼 내용 끝나겠냐 안 끝나겠니? 끝나겠지? 이렇게 끝나. 자 됐어. 자 그래서 너네들은 지금 두 편의 소설을 아주 자세히 들었어. 사실 천속은 이렇게 할 일이 아닌데 여기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 중 하나가 선생님 저는 EBS 소설이 너무 어려서 고전소설이 어서 줄거리마다 다 외웠는데 천속이 너무나 방대해서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해줄게 이렇게 해준 거야. 그만큼 방대해. 자 됐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간단하게 인물 관계도 딱 보이니? 왜냐면 인물로 가나야 니네가 아 그러니까 니네 봐 아까 소설에서
위강의 부인 설부인이지. 이 설부인이 얘네들이 수작부리니까 설부인이 얘네한테 알려준 거야. 야, 얘네들이 이상한 짓 한다고.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랑 같이 이렇게 보면 한 편의 소설이 다 니네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이거 내가 진짜 이걸 찾을 때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와, 이거 말고 했더니 야, 여기 있더라고. 여기다가 내가 그 장대한 걸 다 읽어서 너네들한테 해준 거야, 인마 지금. 내가 공부해서 너네한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물 간의 관계도 이거 한 3분에서 5분만 봐주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뭐야? 1시간 읽어갖고 만든 거야. 근데도 안 읽겠다고? 막 알았어요. 그럼 내년에 삼수하면서 보자.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하겠다는 생각 좀 가져봐. 자, 됐지? 자, 다음 수군과 심청전. 얘들아, 수군과 심청전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출제 1순위였다. 출제 1순위였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잖아. 한번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가 4대 판소리가 있거든? 4대 판소리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춘향과 그 다음에 뭐야? 수궁과 그 다음에 심청과 흥부가거든. 이 4개가 제일 유명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가 사실은 인기가 제일 많은 건 너네한테만 얘기하자면 쓰진 않을게. 변강세 타령. 그래서 5개가 제일 유명해. 인기가 제일 좋지. 왜? 사랑노래, 동물 교훈저, 효도, 선행, 야한 얘기. 알았어? 이렇게 5개 제일 유명했는데 수능에는 당연히 이게 안 나오잖아. 대학교 가면 배우지만. 알았어? 물론 대학교 가도 국문과까지 배운다. 그러니까 이 4개인데 너 잘 봐. 춘향과는 이미 수능을 3회 이상 나왔어. 얘도 3회 가까이 나왔어. 얘네들은 2회, 1회 정도 나왔어. 수능. 모의평가까지 하면 더 많지. 이렇게 유명한 작품일수록 작품성이 있으니까 나왔거든.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야? 다 아는 얘기잖아. 뻔하잖아. 그러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너네한테 분명히 얘기는 하지만 전체 줄거리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당연히 니네가 야 솔직히 심청전 이거 안 읽어도 심청전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 그지? 신봉사가 있는데요. 우리 심청이가 이렇게 북을 하고 먹여 살렸더니 아버지가 눈 뜨려면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다 해서 알지? 너희들 아일랜드나 이런데 유학 갔다 오지 않은 이상은 다 알 거야. 자,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것도 한 10몇 년 전이야. 한 17, 18년 전에 야, 흥부가 다 알지? 하고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쫓아와서 쉬는 시간에 저 모르는데 흥부전을 몰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저 어릴 때부터 아일랜드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와가지고 전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야. 와, 그래갖고 야 어떡하냐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아무튼 자 지봉전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알았죠? 그래서 안 나올 거는 같지만 한번 안 나올 것 같다면 안 하니? 그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고 시간 있을 땐 읽어보고 시간 없을 때는 안 읽어도 되고 내가 아는 한 이런 작품 안 나와. 이렇게 말해도 나오면 어떡해. 자 다음 구운망 구운몽 망이 아니라 구운몽 이거 한번 이미 출제가 됐었고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오면 너희들 진짜 미친다 이거.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 분명히 말해주실 건 구운몽의 뜻이 구자가 9구자죠. 구루문자 꿈. 그래서 9명. 이 작품의 핵심 인물이 9명이죠. 성진이와 팔선녀. 알았죠? 9명의 구름 같은 인생 무상. 즉 속세에서의 헛된 꿈 얘기를 다룬 작품이라는 정도는 알죠. 혹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씩 다 보는데 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워낙 장편이라 이 2줄이 사실은 뭐야 얘들아? 이 2줄까지는 아니지만 요 7줄이 거의 학교 교과서에 한 10장은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건 니네가 읽을 수밖에 없어. 한번 읽어봐. 아하하. 그 대신 너네는 예쁜 애들이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봐봐. 아빠 안에서는 안 해줬는데 얘네 좀 해. 여기랑 여기를 좀 해봐. 여기서 딱 구분해봐. 요게 알았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 재밌는 게 성진이 양소유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잘 봐.
요게 꿈이거든. 알았어? 그리고 요게 현실이거든.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이게 꿈인데 원래는 요게 속세야. 그리고 요게 현실이지만 요게 신선계야. 알지? 그러니까 요런 특징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뭐야? 여기에 있는 스승이 찾아가서 양수희한테 막 뭔가 해주고 막 그래. 여기 나오면 복잡하니까 기본적으로 요 스토리 한 번만 쫙 읽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동안 제일 잘 나온 걸로 해놨습니다. 알았지? 자, 다음. 길지? 다음 청배군. 자, 청색, 백색 구름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모의고사에도 몇 번 나왔는데, 자, 이 작품은 딱 봐봐. 기억 딱 해주면 돼, 얘들아. 여기서 두공과 설부인, 두공, 설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두쌍성이야. 그러니까 이거 니네들이 빨리 어떻게 하고 싶으면 사실 여기다가 인물 간의 관계도 해갖고 두공, 설부인, 두쌍성 이렇게 한 번씩 인물 간의 관계도 한번 해보면 좋아. 알았지? 착한 상황이에요. 한번 해갖고 또 한번 보여줘. 아니 하려는 건 아니고. 애들 진짜 많이 줬다고. 자, 됐지? 그래서 두쌍성이 있는데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자 진선생을 따라서 수학을 해. 그러자 호소조를 부인으로 맞이. 자 그래서 두쌍성과 호소조가 부인이 됐어. 됐지? 그 다음에 봐봐. 근데 얘가 기생 나교란과 여소면 두 여자에게 미혹돼. 첩으로 들이는 수가 처첩 간의 갈등이지. 시어머니가 죽었어. 시어머니 누구? 설부인 죽자. 설부인한테도 바닥바닥 해겨. 알지? 그러자 호부인을 무엇을 이런 거 쫓아내죠. 알다시피 주인공이니까 조력자가 도와서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침수를 배우죠. 그러자 두쌍성한 그동안 있었던 두 첩들의 악행을 알게 돼. 알게 되면 뭐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결국 독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이때 봐봐. 요거 배운 걸 요렇게 해서 살려내.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봐봐. 마지막 또 신선되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고전소설의 7, 80%는 대부분 뭐야? 거의 다 적강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 고전소설의 개념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너네들이 이 실험을 왜 겪는 거야?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왜 내려왔어? 니네가 죄를 안 졌으면 안 내려왔지? 죄 져서 내려. 알았죠? 자, 다음. 호질. 자, 호질의 뜻은 호랑이의 질책. 호랑이가 질책하는데 누굴 질책하는 거냐? 즉 유학자를 질책, 풍자하는 소설.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건 출제 가능성이 그냥 거의 0에 가깝거든. 0에 수렴하는데 혹시 몰라서 줄거리. 왜냐면 이 줄거리만 딱 봐봐. 요게 하나만 써놔. 요 밀회. 야, 북각 선생이 존경받고 있잖아. 절개를 지키는 가부잖아. 둘이 미래를 즐겨. 이거 위선이지. 이런 유학자를 풍자하는 거야. 호랑이가 혼내주는 얘기야. 알았지? 이거는 이미 수능에 한번 나오긴 했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너무 해서 뭐 낼 문제도 없고 안 나올 거라고 봐. 근데 선생님이 불안하니까 또 뭐야? 제일 중요한 마지막 장면을 봐봐. 해설과 함께 해놨잖아. 이게 내 마음인 거야. 내가 뭐라고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짜 뺐다가 이거 나오면 니네 인생 내가 나만 묻고 이 수업 나는 EBS 이거만 해야지 이런 애들일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내가 함부로 이거 안 줬다가 나오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전작품을 해놓는 거야. 자, 됐지? 자, 다음에 남현 부지지인데 이건 안 나와. 이것도. 왜냐면 이건 수능 완성 유형편에 있어갖고 유형편에 설명 다 돼 있는 거라 나올 것도 없어. 근데 뜻만 알아도 남쪽에 있는 염부주가 염나국이야. 그러면 남쪽에 있는 염나국에 가다거든. 즉 저승세계야. 그러니까 저승을 간 얘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야? 이렇게 한번 보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얘만 기억하면 돼. 내용 구조도. 아까 강도 몸유록처럼. 뭐라고? 현실은 이승이잖아. 책을 읽다가 잠들어. 우리 주인공이 박생이. 임모. 꿈은 저승이야. 그래서 여망을 만나서 여망이 뭐야? 염라대야. 저승왕. 문답을 해. 그래서 어떤 게 잘못된 정치고 어떤 게 바람직한 정치 그 얘기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설 같지도 않은데 뭐 출제되겠냐. 잠에서 깨어나는 얘기. 강도 목록이나 이건 딱 그게 두 개 같이 연결하면 되겠어. 뭐라고? 그래서 CF
강동이 아니야. 몽유로 또는 구운몽. 근데 요 구운몽은 진짜 복잡하지. 대충 몽유록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꿈을 꾼 얘기랑 꿈을 깨기 전, 꿈을 꾸기 전, 꿈을 깨는 후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주제는 항상 다 뭐야? 안에 있는 게 주제야. 됐지? 자, 장기전. 장기전도 이건데 이거 나오기 힘들지 않겠어요? 딱 나오면 뻔한데. 한 번만 읽어봐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고전수술 찍은 거 있잖아. 한 7번은 맞았고 3번은 틀렸다. 나 그럼 분명히 얘기할게. 알았어? 고전 시간은 별표 친 거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별표 친 거에서. 근데 고전 수술은 별표 친 거에서 7번이 나오면 3번은 안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걸 볼 것 같아. 알았지? 나 10번이란 말 못해. 자, 다음에 현대시는 거의 뭐야? 그냥 반반이야 반반. 별표 친 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 거의 올해 나왔다면 내년에 안 나오고 막 그래. 자, 주봉전. 아까 얘기했지. 주봉전이 뭐야? 옥소전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라고. 잘 봐. 주어득이 있어. 자결에 주봉이 황제 총애를 받지만 간신들 때문에 요 길로 쫓겨나. 알았어? 가다가 봐봐. 천상의 악계인 옥주와 탕금. 이거 아까 뭐야? 옥주와 탕금. 강릉추월. 옥수랑 똑같지? 이걸 얻어. 근데 도중에 해적 장치경 아까 맞지? 장치경을 습격을 받아. 근데 옥황상제 도움으로 살아나. 그때 이 부인, 아까 이 부인이 헤어진 상태에서 애 낳았잖아. 근데 그 부인도 낳았잖아. 똑같아. 해선의 고난. 자, 이 부인이 해선을 낳는데 주봉의 아내는 12.5엽과 함께 탈출해서 절에서 아기를 기를 수 없어서 새끼 발가락을 끊어 단서를 남기고 아이를 버려. 왜? 키우다 뭐 할 것 같아서. 그때 자, 아까 거기는 납치했잖아. 여기는 버려진 아이를 해필이면 장치경이 들어가. 그럼 아까 아버지의 원수가 데려가는 건 똑같다. 그래서 이제는 얘는 장혜선으로 자. 아까 거긴 장혜룡이었지. 됐어? 근데 옥주와 탕금을 얻게 되며 연주를 통해 드디어 상봉해. 그러고 나서 급제해가지고 장치경 복수하고 복수도 되게 쉽게 이놈 하고 죽여버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얘는 그냥 만들기 귀찮았나 봐. 좀 종합적이지 않고 단순해. 근데 아까 옥수전은 정말 짜임새 있게 나와. 그래서 옥수전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았지? 그러니까 옥수전 한번 읽고 주봉전 한번 훑으면 이름만 바뀌었다 이럴 거야. 알았지? 자, 다음에 심생전. 자, 봐봐. 줄거리만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사만수뷰. 역시 이것도 줄거리만 읽어보면 돼. 난 안 나올 거라고 봐. 자,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전술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 다음 주에는 현대소설을 찍어줄 건데 현대소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잖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할 거야. 현대소설 한 4-5개만 찍고 이제부터는 뭐야? 문제풀이를 할 거야. EBS를 활용한 문제풀이. 그래서 너네들이 진짜 나는 선생님 수능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EBS 3개 있잖아. 이거 현대시, 고전시 이거 올 때마다 정말 많이 보고 한번 와봐. 왜? 이게 너네들의 11월 12일의 모습이라고 나는 확신해. 알았어?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나눠준 게 난 딱 이걸 줄 거거든. 현대시, 고전시, 그 다음 뭐야? 현대시, 고전시, 고전수. 이 3개만 풀어볼 거거든. 딱 너희들한테 줬는데 15분 만에 풀게 할 거야. 15분 안에 풀리면 시험장에 가서도 15분 안에 풀릴 수 있다고. 왜? 문제가 더 좋으니까. 핵심 내용만 알면 탁탁탁 풀린다니까 진짜. 그러면 15분 안에 풀면 현대소설 하나 남지. 현대소설 10분 안에 못 풀겠냐? 풀지. 그럼 25분 걸리지. 그럼 내가 너네한테 얘기했잖아. 지금 계속 열심히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비문학 열심히 읽어놔봐. 그럼 25분 만에 문학 풀고 그걸 다 맞았어. 그럼 비문학 3개가 무조건 다 읽게 된다니까. 98점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난 진짜 니네들한테 단순히 6, 70 맞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 EBS 이 수업 해본 사람만이 알아.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 볼 줄 아는 사람이 알아. 갑자기 왜 국도쌤에 초콜릿 보면 알겠지만 뒤에 보면 왜 8등급 받았던 애가 2등급 받았나? 왜 4, 5등급 받던 애들이 1등급 받았나는 바로 여기서 완성이 돼. 물론 아쉬운 건
선생님이 문제풀이반이 더 중요하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 문제 푸는 방법을 끊어읽기 요까지 같이 결합되면 제일 좋은데 알았어? 아직 남은 시간 우리한테 한 달 남았으니까 이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자. 알았지? 자 그러면 7분만 쉬었다가 종치고 시작을 할게.
자, 얘들아 이제 시험지 봐봐. 자, 아까 앞반에서는 해봤는데 근데 난 진짜 그럴 줄 모르는데 10분 줘봤거든? 학생은 42명이 있었죠. 근데 한 명이 성공했어. 10분 안에. 이 세 지문짜리를 10분 안에 성공하니까 한 명이 나오더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네들도 10분 하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15분 하면 되지. 아까 해봤는데 10분 안에 도저히 15분 안에 진짜 풀어야 된다. 니네가 EBS를 했다면 15분 안에 못하면 알았지? 큰일 나는 거야. 알았어? 자, 시작.
자, 빈 공간에다가 필기. 자, 고전소설은 대화 vs 대화 아닌 것. 서술. 자, 대화를 읽을 때는 호칭은 무시한다. 말의 취지만 읽는다. 이 뜻이야. 호칭을 무시해라. 말의 취지만. 대화 아닌 부분을 읽을 땐 제발 인물관계를 파악해라. 인물관계 파악이 뭐냐? 그러니까 인물이 나오면, 자, 인물이 나왔지. 그 인물의 플러스인지, 그지? 빌런인지, 그를 돕는 조력자인지, 얘를 돕는 조력자인지, 요 정도만 파악해달라. 그리고 좀 명사 조금만 신경 써줘.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대신 대화를 읽을 땐 호칭 같은 거 읽지도 말고 그냥 말만 읽으라. 말의 취지만. 그 말의 취지만이 뭐냐? 자, 잘 봐. 호칭은 무시해놓고 어차피 대화의 화자, 즉 호칭은 화자 아니면 청자 아니면 제3자라니까. 문제 나왔을 때, 잘 봐. 호칭에 해당한 거 다 잊어버려. 그 대신 나왔을 때 호칭이 나온 애들은 나중에 뭐야? 문제 풀 때 얘가 말하고 있는 화자인지 청자인지 제3자인지만 따지라고. 문제 풀 때만 따지면 돼. 전혀 쓸데없어. 그 대신 뭐야? 말의 취지만의 뜻이 뭐야? 대화의 끝문장을 보라는 거야. 대화의 끝문장. 자, 지금부터 이 바탕으로 내가 고전소설 읽는 걸 한번 봐봐. 속도가 엄청 빨라져야 돼. 자, 준비됐니? 너네들이 문학 푸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돼. EBS를 공부를 했다는 거. 자, 이제 너네는 현대소설만 잘 쌓아주면 돼, 혼자. 알았어? 다음 주에 물론 내가 찍어주긴 하겠지만 어떤 원칙으로 찍는 게 있거든, 나한테는 현대소설이. 그러니까 EBS에서 혹시라도 나오면 그게 나올 거라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데, 일단 고전소설은 다 해줬으니까 잘 봐. 제목이 숙향전이야. 그럼 너희들 뭐 생각나요? EBS에서 강조한 건 현실과 이상세계가 왔다 갔다 한다. 현실 세계가. 그러면서 아까 스토리 봤잖아. 결혼하려고 하는 걸 누가 반대한다. 그전에는 뭐야? 이렇게 했다. 됐어? 자, 이제 봐봐. 숙향전 하는 순간에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잖아. 그럼 읽을 때 대화 아닌, 자, 노엉. 자, 이게 첫 번째 인물, 노엉이지. 이런 거 다 잊으란 말이야. 명사도 없잖아, 이때. 노엉만 기억하라는 거야. 대화 아닌 데서. 자, 그 다음 봐봐. 지나가는 행객이 길을 묻습니다. 그럼 이 핵심은 뭐야? 길을 묻습니다지. 그러니까 뭐래? 큰 소리, 야, 귀 먹었으니까 큰 소리로 말해. 길을 물어요. 큰 소리로 말해. 그랬더니 뭐야? 어른이 아신다 하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거지. 길을 묻습니다. 큰 소리로 말해.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니네가 살짝 지나다 보면 알겠지만 이 정도. 숙향이 뭐야 지금? 주목이잖아. 숙향이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거죠. 그랬더니 자, 노홍이 또 노홍이야. 자, 이거 그럼 봐봐. 지금 현재 노홍밖에는 없어, 그렇지? 노홍이 누군가랑 대화하는데 길을 묻습니다. 큰 소리로 말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래? 물론 이걸 읽지 말라는 건 아니다. 숙향이가 나 몰라. 왜 단장 껴? 여기까지 봐봐. 지금 뭐야? 가르쳐줄 생각이 없지. 근데 갑자기 이선이 나타났네. 그럼 자, 이제 인물 간의 관계 이선이야. 자, 이제 누가 좋은 애고 누가 나쁜 애고 갈등 관계고 돕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선이 말해. 속이지 마요. 그게 뭐야? 나한테 미룬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에이, 일로 보냈다고 하던데요. 어때? 스토리는 두 사람이 오는데 길을 묻습니다. 야, 크게 말해. 알려주세요. 야, 몰라. 왜 내 잠 깨워? 속이지 마요. 나한테 미룬 것 같은데 이리로 보냈습니다. 봐봐, 내용 발곡다. 거기다가 쫄지 마. 두 번째, 너네들한테 지금 뭐가 받쳐주고 있지? EBS 전체 줄거리를 받쳐주고. 알았어. 그게 지금 잘 섞여서. 만약에 이거 전혀 처음 보는 소설 이렇게 읽으면 뭐야? 그럼 너네들 가서 아씨 국도 씨발 이럴 거야. 그러니까 내 고전 공부 EBS 하라는 거야. 응?
알았어? 자 이제 봐봐. 또 대화지. 근데 뭐야? 야 잿더미에 가서 뼈 탄 것이나 죽었다고 알려주고 있어. 그렇지? 자 두 줄 봐봐. 지금 이선이 가봤지. 그지? 근데 뼈 탄 건 없지. 노웅한테 말했어. 그러니까 자꾸 이선은 알려달라는데 노웅은 자꾸 안 알려주거나 거짓말하고 있어. 그지? 바른 대로 말해줘요. 그랬더니 뭐래? 야 내 발바닥 두 손으로 문질러. 그랬지. 갑자기 여기서 생각만 웃기지 않냐? 발바닥을 두 손으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미칠 것 같은데. 그지? 자 여기서 자 뭐 이선이 문질러. 그럼 봐봐. 야 대화 아닌 부분에서 노웅하고 이선밖에 안 나오고 있지. 됐어? 그럼 니네 느낌상 적대적 관계 같아? 도와주는 사람 같아? 별로 처음엔 안 도와줄 것 같지만 조력자지? 이렇게 파악하면 얼마나 간단하냐. 뭘 도와주고 있어? 숙향 찾는 거. 됐어?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말이 길어. 자 너를 어쨌든 이제 뭐 이거 나올 때 나는 거 뭐야 보자. 여기서부터 봐. 마구할 마지막 문장이야. 마구할미를 찾아서 숙향의 종적을 묻고 봉황을 보자고 하여 보면 내가 갔던 것을 알 것이다. 자 마구할미 찾아서 숙향 종적 물어봐. 그리고 봉황을 보자고 하면 내가 갔던 건지 알 거야. 그러니까 뭔가 가서 뭔가 하고 왔다는 거 아니야? 됐지? 근데 이걸 전체 줄거리까지 알면 이 누구야? 이 할미가 신선 할머니 즉 아까 뭐야? 신선이었지? 그러니까 별짓 다 아는 사람이지? 자 이번엔 이선이 말했어. 뭐라고 했나봐. 만일 숙향이 이하정에 있으면 할미가 어찌 저를 그리 속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뭐야? 자기를 그때 갔더니 뭐야? 속였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라 그래? 명백히 가르쳐주세요. 속이겠습니까? 하면서 그까지 안 믿고 있네. 아이 거기 없어요! 이러고 그냥 하는 거지. 됐지? 자 이제 중략 부분에 좀. 그럼 여기까지가 뭐야? 얘들아? 결국 숙향 찾고 있죠. 여기까지 소설이 숙향 찾기입니다. 누구랑? 누가? 그러니까 지금 얘는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전체 줄거리를 모르면 이놈이 사기꾼인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체 내용을 아니까 얘가 얘를 숙향 찾는 걸 도와주고 있군. 자 됐지? 자 그 다음 봐봐. 이선은 마구할미가 감추고 있던 숙향을 만나 혼인도 했네 이제. 벼슬도 올랐네. 그래서 뭐야? 아까 얘들아 황태우 선약 구하는 거 아까 마지막 장면에 있었지. 선약을 구하러 갔어. 향하고 용왕의 도움으로 또 마구할미를 만났네. 마구할미 죽는데. 자 봅시다. 어떻게 만났는데. 자 뭐라 그래? 제 말을 들으면 얻어가지만 자 듣지 않으면 약은커녕 돌아가지도 못할 겁니다 하고 할미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자 서술 부분에서 할미가 나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마구할미라는 걸. 여기 누가 나옵니까? 역시 이선이죠. 물론 여기에서는 상서라고 나올 겁니다. 자 할미의 말을 듣고 상서가 말했어. 죽어도 듣지 못할 겁니다. 뭐야 얘들아?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랬더니 들을 말씀이면 듣고 이건 짧으니까 다 읽어도 되겠다. 못 들을 말씀이면 죽어도 듣지 못할 그러니까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못 들으면 못 듣겠습니다 그랬어. 그러자 이번에 할미가 말했어. 뭐라고 말했나봐? 핵심 여기 있다. 이제껏 사이를 못 얻었지만 다행히 그대를 만났으니 이는 하늘이 정하신 베풀입니다. 사양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야? 너 사이해라 이거죠. 여기서부터 대충 읽고 왔었잖아. 나 딸아이가 있는데 사양하지 마 그랬죠. 자 그랬더니 이번에 상서가 뭐라고 대답해? 핵심이 겁니다. 취지. 싫어요. 웬만하면 싫어. 왜 싫어야 하는 것 같아? 얘는 지금 숙향이가 있는데 그죠? 당연하죠. 그랬더니 뭐래? 제 말대로 하십시오. 그죠? 이거 뭐죠? 그랬더니 한 낭자가 드디어 자 이 부분은 대화가 아니야. 자 인물 간의 관계니까 대화. 낭자가 있어. 상서가 봤더니 숙향 같아. 근데 뭐야? 용문에서 당부를 떠올리며 사양해. 소저가 방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서 일렀어. 뭐라고 말했어? 천자께서 기다려보자 하시니 얼른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그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숙향이도 지금 뭐야? 신선세계야. 내가 이런 이상한 짓 해. 그러자 그제야 숙향이라는 걸 알고 말을 하고자 하되 들어가고 없어. 물러나와서 객실에서 자다 보니 집은 간데없고 정자야. 그래서 헐벗은 노파가 있어. 그래서 천태산이 어디예요? 이곳이에요. 옥포동은 어디예요? 넘어온 곳이에요. 마고선녀는 어디 있어요? 나요.
취지만 봐. 그랬더니 뭐야? 나요. 그랬더니 절하고 나서 아들 이순 항명으로 약어들어 왔습니다. 편지 줬어요. 그랬더니 뭐야? 무양합니까? 돋았습니다. 하고 벗어줬죠. 어때? 내용 되게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너무 내용 뚜가서 그렇지. 자, 다음 주에도 오고 다음 주에도 오고 EBS 작품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 줄거리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빨리빨리 읽으면서 대화와 서술 부분에서 결국 봐봐. 이 속구는 노은과 이선, 할미와 이선이 중심 아니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어? 숙향 잡고 있지. 여기서 뭐야? 약구하고 있지. 됐어? 이렇게 읽어내라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할 때 이선이 주인공인데 약을 찾고 숙향 찾았어. 요게 나온 건 노홍, 요게 나온 건 마구할미. 됐지? 자, 그럼 이제 무조건 보기 문제부터 가라는 거야. 보기 문제. 왜? 니네가 전체 줄거리를 알고 후다닥 읽으면 그 내용을 한 번쯤 이 출제자가 생각하는 봐. 이것도 어차피 전체 내용을 묻게 돼 있거든. 보기 문제가. 저기는 뭔가 편협적인 걸 묻지만 그럼 전체 내용을 한번 훑으라는 거야. 단 현대시랑 고전시는 뭐부터? 단편적인 것부터. 자, 순서가 달라. 소설은 보기를 통해서 한번 주제를 딱 내가 제대로 읽었나 한번 방향을 잡아주는 거야. 자, 알겠지? 자, 가볼게. 자, 끊었지? 초월적. 자, 끊었을 때 항상 이거야, 얘들아. 특히 보기 문제에서 앞에 나온 건 보통 X야, X. 이걸 니네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X는, 잘 봐. 2 더하기 7 마이너스 4야. 그럼 너네들 X 막 보면서, 이 X가 많이 꺾였네. 국토쌤은 X를 왜 이렇게 쓰지? 이런 생각하니, 얘를 보고 이렇게 하니. 당연히 얘부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부터 보라는 거야, 보기 문제는. 그러면 봐. 아까 어떤 학생도 질문 왔는데 문제가 되게 복잡하더라고. 근데 자꾸 얘는 선생님 이러니까요 하고 앞으로. 야 잠깐 멈춰. 이 말부터 이해해봐.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였어. 근데 이거 또 가지마. 그리고 이거만 봤어. 가지마 딱 그때. 그래서 내가 이 문장 여기 내용 빼고 요 두 줄 정도 되는 거를 몇 번을 읽히면서 이게 무슨 말 같니 했거든. 그랬더니 이런 말 같대. 그럼 다 바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왜 저는 자꾸 앞으로만 가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는 자꾸 앞으로 가려다가 사실은 실패한다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봐봐. 초월적 존재가 방해와 조력의 이중적 기능. 이중적 기능이란 말은 뭐야? 방해하고 조력하는 순간 이중적 기능이 있으나 마나한 말이죠. 그럼 독해가 된 애들은 초월적 존재가 방해와 조력이죠. 그럼 잘 봐. 노은과 마구할미 초월적 존재죠. 이선의 목적 달성을 지연시키면서 돕는데요. 그럼 봐봐. 돕는 거는 조력이죠. 지연시키는 건 뭡니까? 마구할미가 자꾸 숨기는 거는 지연시키는 거죠. 방해죠. 맞잖아. 올라가지 말라고 제발. 자, 여기도 봐봐. 끊었죠. 결연에 대한 이선의 의지가 서세 정가 과정에서 부각된다. 넘어오세요. 작품 알면 이거는 무조건 맞는 거라는 거야. 이런 건. 알았어? 자, 이제 3번 봐. 노홍으로부터 부여받은 해결 불가능한 과제를 수행하려는 이선의 모습이 노홍의 행동에 영향. 자, 이 말부터 이해해봐. 자, 먼저 뭐가 보이냐면 요걸 읽어봐. 노홍으로부터 부여받은 해결 불가능한 과제. 해결 불가능한 과정을 수행하려는 이선의 모습이 노홍의 행동에 영향을 줬대. 노홍이 이선의 태도를 언급하며 숙향이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 그랬잖아. 그럼 잘 봐. 노홍이 숙향을 찾아보는 건 노홍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하나씩 빼줘봐. 됐어? 그러면 남는 게 뭐야? 이선의 태도를 언급하며 줘. 그럼 이 말 자체가 이선의 태도가 뭐여야 되더라? 분명히. 노홍한테 부여받은 해결 불가능한 과제를 수행해야 되지. 그럼 니네들이 어디 가서? 앞에 사건 가서 노홍이 얘한테 무슨 과제를 줬냐는 거야. 끝말만 봐. 시끄러! 크게 말해! 왜 잠 깨우고 지랄이야? 야 몰라! 그래? 그럼 저 가서 잿더미 찾아봐. 없어? 그럼 발 긁어봐. 됐어? 거기에 해결 불가능한 과제 있니? 없지? 그건 답인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야 돼. 알았니? 다음 주에는 반드시 맞춰. 시간도 보기 문제를. 알았어? 그리고 나서 수능장에서 고전소설 몇 분 만에 5분 안에 해결해봐. 자, 그러면 자
요거지? 자, 이 문제는 답 1번이야. 스토리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요거 19번 이선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고전소설이 뭐 어쩌저쩌니 해도 결국 이선에 대해서 묻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답은 4번이야. 왜? 여기서 이미 숙향과 인연이 맺었으면 야 이유로 나 숙향이가 있어서 안 돼요 이런 말 한 적 없단 말이야. 뒷부분 가보면 알겠지. 알았지? 자, 이제 형식 문제. 인물 간의 대화. 야, 대화한다고 해서 다 희화화는 아니잖아. 그래서 A 교집합 B인데 대화는 다 있지. 그러니까 결국 희화화만 남는데 A 부분 보면 알겠지만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건 없어. 공간적 배경의 변화 있었지. 근데 갑자기 막 비현실적이지. 그거 봐, 답 2번이잖아. 야, 뭐지? EBS에서도 이거를 강조했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지금 5월 너희들 덕후 모의고사 거 알아? 이거 5월 덕후야. 니네가 했던 기억도 까마득하지? 5개월 지났으니까 5월 덕후를 이 학원에서 본 사람 손 들어봐. 별로 없다. 다 늦게 왔나 보다. 자, 알았어? 그건데 지금 그 소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EBS를 알 때 푸는 거랑 모를 때 푸는 거랑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자, 됐지? 자, 그러면 자, 답은 2번이야. 자, 이제 펀내시고 가보자. 얘들아, 지금 너네들은 윤동주의 병원을 딱 보자마자 핵심 내용 생각나? 생각나? 그치? 무슨 내용이었어? 내가 그녀, 나와 그녀가 있는데 그녀도 아프지. 그래서 그녀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지. 이게 너네들이 내가 뭘 원하는 거냐면 다른 거 없어. 이거 하나 원하는 거야. 이건 현대시책이네. 병원이 몇 번이냐? 병원 몇 번인지 아는 사람? 16번. 어? 16번? 오! 16번. 보고하는 거 아니지? 보고말이. 아, 보고하느냐? 아, 이거 번호까지 나올 정도 되면 니네가 공부 진짜 많이 한 거야. 나중에 내가 뭐 어떤 거 딱 모르는데 딱 말하고 모르면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거잖아. 그러니까 난 너네들한테 이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 나랑 여인이 있는데 여인은 가슴을 앓고 찾는 이가 없는 그런 힘든 현실에서 나는 의사도 모르는 병을 앓고 있어. 그래서 병원이라는 현실에서 회복, 누운 자리에 누워보면서 동질성을 느끼면서 회복을 원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라서, 그치? 그러니까 난 너네들이 몇 번이고 읽어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라는 거야. 그러면 애우지 않고도 수능장 갔을 때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생각나게 돼 있어. 알았어? 자, 그러면 잘 봐. 자, 이제 봐. 뭘 풀 거냐면 보기 문제부터 풀면 안 돼. 얘부터 풀 거야.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하단에서 금전한 벽을 타고 이거 있다. 요걸 풀 거야. 자, 그러면 기억으로 간다. 자, 잘 들어봐. 니네가 아는 병원은 인간과 자연물의 동화냐? 아니지.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중심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국도쌤이 이거 인간과 자연물 동화 아니잖아. 누구와 누구의 동질이야? 나와 여자의 동질감이지. 여러 인물이 소통하니? 아니지. 봐, 벌써 두 개만 그 주제를 알아서 두 개만 지워줘도 니네 시간을 확 줄인 거라니까. 이걸 모르겠니? 아, 미치겠다. 나. 아, 제발. 알았어? 나는 진짜 아까 앞 시간에도 했지만 지금 이 수업, 문학 수업을 듣는 애들 알았어? 분명히 대박 칠 겁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고 와, 내가 여태까지 구멍을 왜 이렇게 안 했지? 이렇게. 물론 이제 선택지 자르는 건 여전히 저긴데 봐. 맞지? 자, 기억은 맞니 안 맞니? 맞지? 이상하지? 맞지? 두 개 맞잖아. 그럼 둘 중에 하였단 말이야. 자, 이제 가해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 가자. 끊어봐. 하단에서 보인 행동은 그러한 노력에도 갑자기 민족적 상흔이 나왔지. 그럼 얘들아, 민족적 상흔 나오면 너희들 뭐 생각나야 돼? 여자가 아픈 거, 내가 아픈 게 민족적 상흔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한번 봐봐.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 그랬어. 자, 그것이 뭐 기억나? 그녀가 아프고 내 병명을 모르는 의사가 있지. 체념하니 회복을 희망하니. 틀렸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아씨, 미치겠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알았니? 그러면 자 이제 봐봐. 여기서는 제발 가에서 답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지? 그러면 이제 사기 같은. 자 잘 봐. 끊었지? 가야. 어때? 보자마자 맞지? 아까 그 핵심 내용 봤을 때 맞잖아. 와,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니까. 자 이제 일로 와. 끊었어.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가 문제 자체를 깨닫지 못한대. 의사가 병을 모르는 존재지. 그러면 해결해야 할 주체. 자,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가 문제 자체를 깨닫지 못한대. 완벽하죠. 그러면 다행히 우선 가에서 답이 안 나왔어. 그럼 니네가 아는 가로 한 문제는 풀었지만 두 문제는 안 풀렸지만 뭐야? 가에 해당하는 성질을 이렇게 빨리빨리 끝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걸 열심히 파는 거야. 스토리를 알고 있어. 고전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남는 게 나거든. 이제 잘 들어봐. 나를 보면서 제목이 뭐냐면 여름뜰이지. 이 문제를 풀 때 절대로 시를 읽지 마. 알았어? 왜냐? EBS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스토리를 낼 수 있지만 EBS에 없는 시를 가지고는 어렵게 못 내. 가장 보편적인 것만 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EBS에 없는 건 비문학처럼 풀어. 비문학처럼 푸는 게 뭐냐? 잘 봐, 너희들. 1번 어쩌고 저쩌고 그랬어. 너희들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로 가서 어쩌고 저쩌고 확인하지 않니? 사실일치 문제. 즉 사실일치 문제를 객관적으로 풀듯이 풀기만 하면 된다. 알았어? 자, 해볼게. 자, 읽지 않아. 단 제목만 한번 읽는 거야. 여름뜰. 근데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 예지. 그치? 예지. 자, 봐. 아, 뭐야? 왜 안 올라가? 맞다. 자, A는 끊었지? 끊었지? 잘 봐. X, 너로 명시된 대상에게 의존하여 안정감을 느끼는 나지. 그럼 니네 가서 해야 될 게 뭐야? 너한테 의존하여 안정감이지. 그걸 갖고 가란 말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말고 A로 올라가면서 너한테 의존하여 안정감. 비문학 문제 1번 선지야. 그럼 비문학은 정보라도 많지. 아니 있다 이거 딱 하나. 얘들아. 요 8, 9줄에서 너한테 의존하여 안정감. 찾으러 간다. 찾으러 가되 요거만 해주면 돼. 밑줄. 부자유한 생활, 자유로운 생활 피하고. 지금부터 잘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몰라? 알았어? 학생을 폭력적으로 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학생의 점수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걸어. 플러스 마이너스. 알 수 없어. 몰라. 알았지? 이 판단만 내려주면 되는 거야. 니네 상식으로. 알았지? 자, 부자유한 생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유로운 생활을 피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름뜰이요. 이건 제목이야. 너 어디로 나와? 아, 여기다. 자, 봐봐. 젖먹는 아이와 같이. 자, 젖먹는 아이와 같이 이지러진 얼굴로 여름뜰이요. 너의 광대한 손을 본다. 야, 너의 광대한 손을 봐. 이제 가봐. 너의 광대한 손을 보는 게 너로 의존하여, 너한테 의존하고 있니? 손 보는 게 의존하는 거니? 알 수 없지. 틀렸잖아, 비문학이니까. 됐어? 자, 2번을 봐. 소리가 비오듯 내리느니 자안에는 낭만성 그랬잖아. 낭만적인 건 좋은 거잖아. 그러면 소리가 비오듯 내리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모르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판단하러 가는 거야. 자, 조심해라, 자중해라, 무서워할 줄 알아라 하는 억만의 소리가 비오듯 내리는 여름뜰을 보면서, 이런 뜰을 보면서 합리, 비합리 사이에 무견히 앉아있는 나의 표정에는 무엇이 우습고 간지럽고 서먹하고 쓰디쓴 것마저 섞여있지. 그러면 이런 여름뜰을 보면서 나는 쓰디쓴 것마저 섞여있지.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최소한 낭만은 아니지.
낭만 아닌 건 알겠어. 됐지? 자, 일로 와봐. 함축된 너에 관한 나의 불확실한 판단을 끊어봐. 인노라에서 너가 나를 위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도 있어. 자, 시에 가서 너가 나를 위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 자, 나는 너에게 희생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야, 너가 나를 위해 뭐 하냐? 나는 너에게 희생하는데, 그지? 그러니까 틀렸잖아. 자, 4번. 나의 생활은 끊어봐. 달리 한 번 더 끊어봐. 나의 생활은 동적 이미지와 결합. 봐봐. 움직이는 나의 생활이니까 동적 이미지와 결합해. 그럼 나의 움직이는 건 낙관이니? 알 필요 없지. 움직이는 건 낙관이야? 알 수 없잖아. 뒤로 가 빨리. 자, 움직이는 나의 생활은 실제. 야, 실제. 실제처럼 자고 좋네요. 이러면 돼? 안 되지? 답은 몇 번? 4번도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자, 이제 5번인데. 자, 잡아. 무견이 반복과 그러나의 의미 잡아. 무견이 반복했지. 그러나니까 의미 전환 됐지. 그럼 봐봐. 침묵을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는지. 자, 침묵 유지 경계. 무견이 속지 않고 보고 있을 것이다. 어때? 나 속지 않겠다지. 그럼 뭐야? 지금 속지 않고 보고 있을 거라는 건, 자, 침묵은 뭔데? 보고 있는 거니까 침묵 말은 안 하네. 근데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도 맞지? 다 보고. 됐어? 그럼 일로 와. 자, 이번엔 자, 2번부터 봐. 그러니까 니네들 봐. 지금 읽으면서 웬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해놨지? 읽으면서. 그럼 잘 봐. 나는 꺾어야 할 표상으로 강철보다 강한 황금빛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표상으로 조그만 동물을 내세워. 자, 내세워까지가 내용이잖아. 이해 잘 봐. 미약한 존재로서 강력한 힘에 맞서려 시도하는 대상의 성격 그랬잖아. 아니, 야, 시도하는 성격 이거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하니? 미약한 존재 찾아봐. 어딨니? 조그만 동물. 강력한 힘이 어딨니? 강철보다 강한 황금빛. 그럼 봐봐. 꺾어야 할 표상으로 강철보다 강한 황금빛을 조그만 동물을 내세워서 일으킬 수 있는 조그만 동물을 내세웠어. 그러면 꺾어야 할 강철한 황금빛을 조그만 동물을 내세워서 일으키려고 그래. 미약한 존재로 강력한 힘에 맞서려고 그래. 돼, 안 돼? 완벽하잖아. 비문학처럼 풀면 된다니까. 다시 한번. EBS에 있는 건 핵심 내용으로 풀고 EBS에 없는 건 비문학처럼만 생각하라고. 이 사람들도 EBS에 없는 거니까 지극히 눈에 보이는 거로만 묻게 돼 있다고. 자, 이제 4번이야. 잘 봐. 나는 나와 너를 각각 희생의 주체와 대상으로 특정하여 대상을 위해 헌신하겠다. 야, 대상이 누구야? 너지. 나는 희생의 주체, 너는 희생의 대상. 고로 너를 위해 헌신하겠다잖아. 그럼 얘들아, 나와 너 희생 봐봐. 나와 너 희생. 지난 걸 수도 있을 거야. 보기 문제 있어. 나, 너 희생. 나는 너를 위해 희생한다. 맞아, 틀려. 틀리지? 나는 너에게 희생하는 게 어떻게 나가 너를 위해 희생하는 거야? 요것 때문에 니네가 속아서 이 문제 그때 틀렸거든. 5월에도 하나 더. 너가 뭐였니?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빌더 이걸 이용 못해서 그래. 여기서 지금 읽어본 바에 가면 여름들이 제목이었잖아. 여름들은 플러스였니 마이너스였니? 마이너스였지. 마이너스인 여름들 너에게 나는 조그마한 동물만 있어도 너에게 희생한대잖아.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여기에 몬스터가 마이너스잖아. 너에게 희생하는 게 왜 너를 위해 희생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 완전 비문학이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틀려버린 거야. 그 5월에도. 위에. 내가 그랬잖아. 목적 잘 보라고. 나는 너에게 희생한다가 너를 위해 희생한다랑은 다르잖아. 됐지? 답은 4번. 만약 이렇게만 풀렸으면 솔직한 얘기로 이제 수필 문제 갖고 풀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됐니? 시간이 너무 촉박한다 항상. 자, 얘들아, 여기서 내가 주제만 잡아줄게. 잘 봐. 주제가 뭔가. 소환정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잘 봐. 요거만 난 읽고 주제 잡으려고 하거든. 낙서가 거듭 감사를 표하기에 내가 듣고 말했다.
낙서, 나, 본디 천지 사이에 흩어진 것이 다 책의 전기이니 어찌 방 안에 가로막혀 글만 들여다보아 구할 만한 것이겠나. 여기서 느낌이 뭐니? 책의 전기는 플러스잖아. 근데 방 안에 가로막혀 글만 들여다보아 구할 만한 것이겠나. 그러니까 방 안에 가로막혀 있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거야. 마지막 문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구별하면 된다니까. 그러나 옛날 복희 씨가 문을 관찰하여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구워왔다고 하고 그랬지. 자, 내 말 잘 들어봐. 나 국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나도 이거 보면서 몰라. 뭔 소리야? 됐지? 공자는 무조건 플러스야. 그러니까 공자가 한 말은 무조건 플러스거든. 근데 쉴 때는 그 말을 완미한다. 아이 짜증나. 소리 몰라. 제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알았어? 국도가 학생을 폭력적으로 마이너스. 국도가 학생의 점수를 위해서 플러스. 국도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써서 몰라. 알았어?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 말은 뭐야?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책의 전기는 플러스 같은데 가로막혀 글만 들여다보아 구할 만한 것이겠니? 책의 전기를 가로막혀서 구할 만한 것이겠니? 구할 수 없다잖아. 요 마이너스 높게는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도 니네가 난 여기 너네들 꼭 98점 맞추고 싶거든. 요 정도 높게만 돼달라는 거야. 그 다음 봐봐. 완미하면 어찌 눈으로 살피는 것뿐이겠나? 몰라. 입으로 뱉어 음미하고 귀로 들어 소리를 알며 가진 체험으로 정체론을 익히는 게 지금 자네는 창에 구멍을 뚫고 빛을 모아 유리 아래 깨달음. 자, 난 몰라. 깨달음을 얻으려는. 자, 뭐라고? 구멍 뚫고 빛을 모아 유리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런데 창과 유리 알이 메어져 있다면 어디로 빛을 들여 전기를 채울까? 자, 봐. 그럼 한마디로 뭐야? 한마디로 이 글의 주제 뭐가니? 가로막힌 곳에서 할 수 있니? 메어져 있다면 어디에서 전기를 채울래? 대저 뜻을 밝히는 묘리란 욕심을 배워 외물을 받아들일 자리를 뭐라고? 자리 마련해 놓는 거네. 그럼 뭐야 주제는? 자리를 마련해라. 이해됐어? 자 다시 혹시나 해서 앞에 부분을 읽으면서 주제 다시 한번 볼게. 상하. 낙서가 서적을 가득 쌓아둔 방에 소환이라고 해놓고 나한테 청했어. 맞지? 자 이제 내가 뭐라고 했나봐.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칠 때 왜 눈으로 물을 깨닫지 못할까? 이는 물을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보는 것마다 물이고 보니 물이 없는 듯 느껴서라네. 지금 낙서의 방 지붕마루까지 책 아닌 바가 없으니 이는 물고기의 물 아닌가? 비록 성현의 책에 파묻힌들 그 안의 가르침을 얻지는 못할 텐데. 한마디로 뭐야? 꽉 쌓였으면 뚫려있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니지. 뚫어서 들어올 걸 만들라는 거잖아. 이게 주제.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 답이 나올 거야. 됐어? 그러니까 주제를 알아야 이런 틀린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안타깝다는 거지. 자, 알았지? 자, 22번의 답은 몇 번이야? 예, 요거도 봐봐. 가가 뭐였지? 대상과 하자의 유사한 처지. 맞지? 여인과 나의 유사한 처지. 맞지? 그 다음 나 금방 읽었잖아. 시어와 식구를 반복했는 봐봐. A 교집합 재료자. 그래 이거 대봐. 반복적 호명 A 교집합 B다. 자문자답한다고 해서 꼭 문제 해결 아니잖아. A 교집합 B입니다. 당위성이 뭐죠? 뭐뭐 해야 한다. 당위성을 내세운다고 해서 상대에게 요구하는 말을 전달하는 것도 A 교집합 B죠. 색채어를 사용하면 대상의 명모죠.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입각한다고 자신의 지향을 하냐. 이상하게 너네 말은 꼭 뭔가 앞에서 설명 조금씩 더 해주니까. 왜냐면 이게 너네 요반이 앞에 반에 애들 막 들락날락해서 조금 정이 이쪽이 더 가서 자꾸 앞에 설명 더 해서 꼭 문제 풀이해서 이렇게 부족해. 짜증나게 나서. 이게 그냥 가감하게 잘라버려야 되는데 설명할 걸. 아 진짜 미안하다. 알았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고전 시간은 풀어줄 시간은 없지만 답만 딱 얘기하면서 끝내볼게. 잘 봐. 출세곡 내용 기억나지? 출세곡이 뭐였더라? 변방에 자기가 임무에서 가다가 그치? 왕하고 멀어진 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ABC 가서 따져봐. 따져보면 알겠지만 자 이거 답은 2번이야. 풍류적 삶과 현실적 의무. 현실적 의무가 뭐니? 예, 지금 임무 맡아서 갔지. 그러면 일하는 거와
풍류를 갈등하고 있니? 아니라고. 알았죠? 자, 다음. 여기도 잘 봐. 2번 봐봐. 2번. 조종과 멀어진 현실을 원망하지 않아. 너희들 내가 출세국 배운 애들 알 거야. 얘 지금 왜 자꾸 자기가 유배계라고 그래? 임금과 멀어진 걸 원망하고 한다는 소리 하지? 근데 원망하지 않고 왔어. 딱 틀렸잖아. 아, 이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내가 낸 문제 아니다. 5월에 있었던 덕후지.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북세곡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보통 얘들아 EBS에서 가사 주고 EBS 아닌 데서 시조 주거든? 그럼 EBS에서 이렇게 답 다 나오고 형식 문제 하나만 딸랑 이거 보기 2개. 아니 보기 2개 이거 좀 읽을 줄만 알면 답 몇 번이야? 3번이지? 자, 문제는 좀 너무 빨리 하는 많이 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문제 푸는 시간을 좀 더 자세히 천천히 해서 나머지 3주는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알았죠? 대신 EBS 공부는 꼭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몇 번 답 말 안 했어? 24번. 24번. 답. 자, 아까 3하고 5였잖아. 그럼 몇 번이겠니? 네. 비움이 채움의 전제. 이거 뭐야? 딱 주제지? 오. 아, 꼭 너네 반은 왜 이렇게 시간도 많은데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래.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대상이 여기서 대상은 대상은 너잖아. 여기서 봐. 나는 너에게 희생이잖아. 그러면 나는 너에게인데 너가 대상이잖아. 그럼 나는 너한테 대상을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희생된다. 그렇지. 너한테 희생된다는 거지. 얘가 있다면 얘가 있다면 희생한다 그런 거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너에게 희생한다는 거잖아.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여러분들 너한테 내가 희생당한다. 희생해도 좋다는 얘기. 희생하는 거랑 희생되는 거 같은 말이잖아. 희생하는 거나 희생되는 거나 크게 차이가 없지 않냐? 하는 거나 되는 거나 희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희생은 하다와 당하다가 피동이 보통 희생 당하다가 피동이잖아. 근데 희생하는 것도 뭐 결국은 뭐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 희생이라는 단어 자체 의미가 그런 걸 갖고 있잖아. 그냥 희생을 당하는 거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아니지. 너를 위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희생은 하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달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너에게 희생당하는 거. 나는 너에게 희생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그 봐봐. 이게 나는 너에게 사랑을 바친다는 말하고 달라. 그치? 나는 너에게 사랑을 바친다는 건 뭐야? 난 너를 위해서 사랑하겠다는 거잖아. 맞지? 나는 너에게 사랑을 바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나는 너에게 희생을 바친다 그랬니?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그랬니? 그러면 전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너에게 희생한다는 거지. 알았어? 근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독해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듣고 나면 이해는 해야 돼. 그 말 자체가 그런 말인데 뭐 어떡하겠어. 그 대상의 면모를 부각하는 게 왜 당연한 거야? 이런 건 봐봐. 색깔 말해봐. 하얀색. 그럼 얘 대상의 면모가 부각됐어 안 됐어? 나 됐어요. 그래. 아, 색깔을 말하는 순간 다 면모가 부각돼. 그리고 몇 번 해보면 알아 금방. 근데 이거 사실 틀린 거라고 했잖아요. 왜 틀린 거예요? 잘 봐. 조종과 멀어진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지. 아, 안고? 아, 이해했어. 마지막부터 주제 정확해서 앞에 걸까? 그러니까 상하까지만 읽고 그럼 이건 안 읽은 상태잖아. 문제 풀면서 필요할 때마다 내용이 짧으니까 요 부분에 필요하면 요 부분 있고 요 부분 이렇게 읽으라. 단 주제와 상황을 안 상태에서 읽으면 요 의미가 금방 다가온다는 뜻이야. 훈련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응, 그래.